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분양시장에서 로또 아파트에 이 이삭줍기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기 아파트에 이 미계약분 잔여 물량이라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과거와 같은 밤샘 줄서기 현상은 옅어졌지만 대신 접수가 간편해지면서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꼭 알아야 할 정보들도 짚어보고 받아봐야 될 부동산 정보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 고!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와 일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는 물건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02-077-635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슈부터 짚어봐야죠. 이번 달 말부터 청약제도가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 주택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곳에 그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집값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서울의 아파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를 했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그 연한을 또 강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를 통해서 재건축 쪽으로 투자를 했던 아파트 투자 세력들을 또 이렇게 줄여두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규제 지역과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묶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울 지역과 지방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어떻게 또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9.13 대책에 청약제도 개편, 이제는 재건축 쪽으로 몰렸던 수요들이 청약으로 새로운 아파트 쪽으로 진입을 하니까 이쪽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이쪽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어느 곳 하나 칼을 대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서 또 강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11월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말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무주택자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또 청약에 또 그 점을 치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개편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진행했던 어떤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그래도 서울 쪽으로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게 경쟁률이 치열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 보면 경기 서울 쪽으로 지금 1, 2, 3, 4위가 이렇게 돼 있고, 지방 쪽으로 좀 하위로 물러나 있고, 미분양도 속출이 된 그런 곳도 있죠. 하지만 서울 쪽으로 지금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약의 어떤 개편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 유주택자 시점을 앞당겼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됐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은 분양권 입주권을 이 최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최초로 공급받아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바로 유주택자가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까지 기다렸지만 그 이후에 등기상에 내 이름이 올라갔을 때 유주택자였지만, 지금은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때부터는 유주택자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틀린 부분이고 지금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권을 공급계약서 체결했을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아닙니다. 무주택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을 체결을 한 사람한테 다른 분이 그 분양권을 사서 잔금을 치렀을 때는 유주택자로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었습니다. 종전에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25% 가지고 1주택자인 유주택자가 25%에 해당이 되겠는데, 75%에서 떨어진 분이 또 25%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적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지금 이 규제 정책 중에 거의 민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만 이 벌금 3천만 원과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처분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너무나 정부의 지휘봉을 너무 많이 흔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분이 이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3년 동안 동거를 하게 되면 주택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그 유주택자로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주택이 보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부양을 해도 유주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틀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혼부부에는 특별공급 자격이 있죠. 이 부분도 예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시 가능했지만 지금은 신혼 기간 내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를 했던 전례가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개편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그 전에 이제 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을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 아무래도 이 규제 지역 쪽으로 지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2017년에는 11.99%였는데 2018년도 11월 달까지 보니까 32.92%의 규제 지역, 서울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고 비규제 지역인 지방 쪽에는 2017년에 5.84지만 지금 현재 6.96,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죠. 지금 뭐 서초, 레미안, 리더스 원 같은 경우도 422대 1로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등기 이전까지 전매가 금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금액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남 쪽으로 기다리고 있던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고 그리고 강남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수요들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으로 지금 청약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지금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지고 그 DSR이 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 투자를 한 무주택자, 서민들이죠. 정부에서 말하는 서민들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하기는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도 빡빡해졌고 이제는 시장에서 잘 버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일정 챙겨드릴게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투자 전략이 과감 없이 공개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청담역 5번 출구 인하우스 빌딩으로 가시면 되고요. 02-077-6358번으로 전화 주세요. 대표님, 네. 노하우 공개해 주실 거죠? 네, 지금 청약제도 개편부터 해서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틈새 시장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접수 후에 예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놓쳐선 안 될 핫한 투자 현장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가는 선릉역에서 도보 7분 거리, 2018년 3월에 준공됐고요. 5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200만 원, 임대 확정 금액이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전망됩니다. 강남구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메리트부터 지역 분석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아파트 매매 시장이나 청약 시장이 지금 갈수록 지금 뭐 아파트를 서울 시내에서 또 강남 가면 더욱 더 그렇겠죠. 강남에서 아파트를 구하기라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다세대 쪽으로 지금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물건 자체는 다주택에 해당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건 자체는 선릉역입니다. 선릉역 같은 경우 2호선이죠.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이 2호선, 뭐 9호선 이렇게 있는데 2호선은 그야말로 많은 인력들이 타고 그리고 직장인부터 해서 많은 인구들이 이용을 하는 지하철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강남을 가로질러서 경유를 해서 가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역 자체가 그만큼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없죠. 국제 1호 복합지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있는 그런 쪽에 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직장이 많이 몰리는 쪽에 삼성역에서 바로 한정거장 전입니다. 선릉역이죠. 선릉역은 2호선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환승 역세권인데 그 역에서 나와서 약 한 7분 정도 걷다 보면 바로 물건 자체가 나옵니다. 바로 옆에 또 상록회관 상권이 있고 르네상스 재건축을 하고 있죠. 거기에 또 많은 직장인 인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인 인구들이 많은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과 같이 있는 그런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죠. 지금 현대자동차 GBC도 내년 초 정도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12월 달에 심의 결과가 발표가 될 건데 지금 반대 세력들이 많죠. 지금 이 사업을 빨리 해야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이 되면서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는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너무 지금 4년 동안 잡아놓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반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내년 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공사가 이제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된 후에 이제 강남의 모습은 완전히 천지개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임대사업자가 8년입니다. 8년 후에 강남이나 서울시의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다음에 르네상스 호텔 부지 재개발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2개 빌딩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77%가 업무시설입니다. 16%가 호텔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에 대한 비중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직장인 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이고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내년 5월 정도에 착공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2월까지 도면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발주업체를 선정을 한 다음에 5월에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같이 맞물려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사 유례선이 이제 이쪽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삼성역 본사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핫한 그런 역을 연결할 수 있는 지하철이 신사 유례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롯데칠성 부지도 역시 계획이 잡혀 있죠. 직장인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3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5층 건물 내 5층에 위치돼 있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모든 풀옵션으로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자,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5,200만 원인데 거의 13평에 가까운 실면적입니다. 실면적. 실거주 면적이 13평에 가까운 그런 면적에 3억 5,2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임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전세 보증금이 3억이기 때문에 3억 5,200에서 3억 빼면 5,200만 원이 실제 투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갭 투자로 투자하실 수 있는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